아침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자 박선영은 늘 그렇듯 오래된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위치를 켰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깨어나는 소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선영은 창가 테이블을 닦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동네는 여전히 고요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날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엄마, 오늘 원두 새로 들어온 거 어때요? 딸 지은이 분쇄기 소리와 함께 물었다.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밝은 에너지를 가진 지은은 이 작은 카페의 활력소였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선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네.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카페 마음은 동네에서 꽤 사랑받는 곳이었다. 오래된 책들이 놓인 선반,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은 게시판,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과 지은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덕분이었다. 단골 손님들은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을 정도였고 선영은 그들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평소보다 분주한 거리 소음이 들렸다. 카페 맞은편 빈 아파트로 이사 트럭이 들어서고 있었다. 선영은 잠깐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손님들에게 집중했다. 새 이웃이 이사 오나 보네. 지은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그런가 보다. 좋은 분이면 좋겠어.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선영은 늘 하던 대로 카운터 위 사진틀을 정리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카페 뒤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 둘이 함께 꿈꾸던 일들을 언젠가는 다 이루고 싶어.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둘이 함께 계획했던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카페 확장,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만들기,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혼자서는 벅찬 일들이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은과 함께 정리를 하던 중 카페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깔끔한 외모에 다소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네, 물론이죠. 어떤 걸 드릴까요? 새 이웃일 것으로 짐작되는 그 남자는 김태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선영은 새로운 이웃을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태호는 업무에 집중하느라 대화할 여유가 없어 보였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선영의 친근한 물음에 태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짧게 답했다. 네, 이사 때문에 좀 바쁘네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지은과 함께 카페 문을 닫으며 새 이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태호가 좀 차가워 보인다고 했지만 선영은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다시 한번 남편과의 사진을 떠올렸다. 앞으로도 이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언젠가는 남편과의 약속도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카페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선영은 카운터를 닦으며 창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창고에서 원두 좀 가져와야 해요. 지은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카페 뒤편 창고는 건물 사이 좁은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 마침 그곳에 이삿짐들이 쌓여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박스들 사이를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무거운 원두 자루를 들고 돌아서는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어깨가 높이 쌓인 박스 더미를 건드렸고 맨 위에 있던 박스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스가 열리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유리로 된 액자 여러 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중 하나는 누군가의 졸업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족 사진처럼 보였다.
무슨 소리야?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급히 다가왔다. 김태호였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지은이 황급히 사과했지만 태호는 무릎을 꿇고 깨진 액자 조각들을 살펴보며 손을 떨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에요.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복원해 드릴게요. 비용도 모두. 비용?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소란을 듣고 선영이 카페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은 상황을 파악하고 딸 옆으로 다가갔다. 아주머니 딸이 제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고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책임?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미 깨진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수였다잖아요.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다. 딸이 잘못했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과하다고 느꼈다. 실수.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게 실수인가요? 기본적인 주의도 없이.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놓으신 것도. 그게 제 물건 망가뜨릴 이유가 됩니까?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지은은 엄마와 태호 사이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지은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선영은 딸을 감싸 안았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남의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카페로 돌아온 선영과 지은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태호가 조심스럽게 박스들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아니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다만, 앞으로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화롭던 동네에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까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던데. 선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카페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박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다. 김태호의 집 쪽이었다. 엄마, 또 그러고 계세요? 지은이 앞치마를 매며 다가왔다. 제가 사과하러 가볼까요? 아니다. 괜히 더 꼬일 수도 있어.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됐다. 오전 10시 단골 손님 김할머니가 들어오셨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선영아, 새로 이사 온 그 사람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던데? 아, 그게. 선영은 말끝을 흐렸다. 우리 지은이가 실수했어요. 지은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이사짐을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리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거든요. 김할머니는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들 하던데. 괜찮겠니? 선영은 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동네 소문은 참 빠르다. 아마 태호도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한산했다. 평소 이맘때면 직장인들로 붐비는데 오늘은 절반도 안 되는 손님만 찾아왔다.
선영은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혹시 우리 때문은 아니겠죠?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마. 선영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오후 3시경 창밖으로 태호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처럼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태호는 시선을 피했다. 그때 선영의 마음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선영아, 카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찾는 곳이어야 해. 우리가 웃으면 손님들도 웃게 되고 그게 진짜 카페의 의미란다. 선영은 카운터 옆에 걸린 남편과의 사진을 바라봤다. 카페 개업 첫날 찍은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젠가 다 이루고 싶다. 선영은 옛날 자신의 다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따뜻한 동네 카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던 약속 말이다. 엄마? 지은이 선영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지은아, 우리가 먼저 다가서 보자. 그분도 분명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야.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외로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카페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잇는 따뜻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카페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용기를 얻고 싶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머, 이건 언제 여기 두었지? 선영은 앨범을 꺼내며 표지에 먼지를 털었다. 첫 장을 넘기자 남편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카페 개업 준비를 하던 때, 인테리어를 고민하던 때.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선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선영이 딸을 불렀다. 뭔데요? 지은이 앨범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이분. 혹시 김태호 씨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야. 젊을 때 모습이긴 하지만. 선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1995년 민수와 태준이와 함께 마이너스 꿈을 향해. 그리고 그 밑에는 태준이 아들 태호가 벌써 중학생이라니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태준. 김태준?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다. 아, 맞다. 아빠가 자주 얘기하던 그 친구. 남편 민수는 생전에 절친한 친구 태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함께 사업을 꿈꾸던 친구,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친구였다. 선영은 서둘러 상자들을 더 뒤져보았다. 그러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타났다. 봉투에는 김태준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보내지지 않은 편지였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아,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연락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 태호가 잘 자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언젠가 이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열게 되면 너희 부자를 꼭 초대하고 싶다. 태호에게는 삼촌이 만든 최고의 커피를 대접해주마.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친구의 아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그럼 태호 씨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의 절친 아들이야.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야 알겠다. 왜 그 사람 표정이 그렇게 어둡고 경계심이 많은지. 선영은 남편이 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태준이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는 것. 그때 태호는 아직 어린 중학생이었다는 것. 그럼 태호 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겠네요. 지은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선영은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태호의 집이 보였다.
이제는 그가 왜 그렇게 조심스럽고 차가운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마음, 사람들을 믿기 어려웠던 환경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은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니?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네, 엄마.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선영은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언젠가 다 이루고 싶다던 그 말이 이제야 확실해졌다. 단순히 카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태호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고 있었다. 어제 발견한 사진과 편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분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선영이 대답했다. 오전 8시, 태호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다. 오늘은 유난히 중요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태호 씨. 선영이 불렀다. 태호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그때 지은이 급하게 뛰어나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든 쟁반을 들고 있었다. 태호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침을 대접하려던 것이었다. 태호 씨, 이거라도 드세요. 하지만 문턱에 걸려 비틀거리며 쟁반이 기울어졌다. 커피가 태호의 정장과 서류 가방에 쏟아졌다. 아! 태호의 하얀 셔츠가 갈색으로 얼룩지고 가방 속 서류들이 젖어버렸다. 특히 CEO 프레젠테이션 최종안이라고 적힌 파일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태호가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울먹이며 손수건으로 닦으려 했지만 더 번졌다. 태호는 젖은 서류를 들어올리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본사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태호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프린트라도. 선영이 나서려 했다. 도와준다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지켜봤다. 김할머니는 걱정스럽게 손을 모으고 계셨고 다른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태호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선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호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어디를 가든 사고가 생기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스트레스 받는 제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지은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됐어요. 태호가 젖은 서류들을 가방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승진 기회도 놓쳤고 이사 온 걸 후회해요. 태호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선영은 손에 든 사진과 편지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보여준다 해도 의미가 없어 보였다. 모든 게 늦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지은이 목 놓아 울었다. 김할머니가 다가와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선영아, 어쩌면 좋아. 카페로 돌아온 선영은 빈 가게를 바라봤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동네 분위기마저 어수선해진 것이다. 창밖 태호의 집은 조용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선영은 카운터 위에 남편 사진을 집어들었다. 여보, 난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친구 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언젠가 다 이루고 싶다던 예전 다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호는 상처받았고 카페는 위기에 처했으며
동네 평화마저 깨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카페는 적막했다. 선영과 지은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지은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고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도 태호 씨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지은이 고개를 떨궜다. 선영은 카운터 위에 놓인 사진과 편지를 바라봤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태호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그분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왜 사람들을 경계하는지. 그때 문득 선영의 머릿속에 태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늘 이런 식이었다는 말, 어디서든 사고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말. 지은아,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었구나. 선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태호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 새로 이사 온 곳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승진 기회까지 놓치셨으니. 아버지를 일찍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받았을 상처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선영은 남편과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 태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선영과 지은은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다. 태호가 좋아할 만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이번엔 조심해서 가자. 선영이 말했다. 오전 8시 태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태호가 문을 열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또 무슨? 태호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다. 태호 씨, 죄송합니다. 선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몰인정했습니다. 지은도 함께 허리를 굽혔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제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선영이 말했다. 태호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는데 저희 때문에 얼마나 지치셨을지. 태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사실 저도. 태호가 입을 열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와 따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데.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했어요.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수나 사고가 생기면 사람들이 저를 탓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렇게 방어적이셨구나. 네. 그런데 아주머니와 지은 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했네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 태호 씨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그때 선영이 가져온 사진을 꺼냈다. 태호 씨,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호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분은 혹시 아버지? 네. 저희 남편과 태호 씨 아버지가 절친한 친구셨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선영은 용기를 내어 태호에게 제안했다. 태호 씨, 저희 카페에서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아버지와 저희 남편의 우정을 기리는 의미로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카페 마음은 특별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지은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선영은 남편과 태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꺼내두었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저희 남편에게 준 만년필이에요. 선영이 오래된 펜을 보여주었다. 카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걸로 메모하셨어요. 태호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늘 글씨 쓰기를 좋아하셨어요. 이런 걸 선물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함께 꿈꾸던 게 있었어요. 선영이 편지를 펼쳐 보였다.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저희 남편은 그 꿈을 이 카페로 이뤘죠. 지은이 따뜻한 스튜를 가져오며 말했다. 태호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태호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거든요. 선영이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태호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선영은 남편과 함께했던 카페의 시작을, 지은은 자신의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태호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김할머니가 들어오셨다. 며칠 동안 걱정하셨던 표정이 환해지셨다. 어머, 태호 씨도 계시네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태호가 정중히 인사했다. 젊은이, 그동안 오해가 있었구나. 선영이가 좋은 사람이니까 잘 지내렴. 곧이어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들어왔다. 카페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태호 씨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단골 아저씨가 말했다. 이 동네는 이웃끼리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저녁이 깊어가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선영과 지은, 태호 세 사람만 남았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은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무거웠던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선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요. 저야말로요. 태호가 대답했다. 이런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선영은 남편과의 사진을 바라봤다. 언젠가 다 이루고 싶다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단순히 카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선영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밤이 깊어가는 카페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며칠이 이제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의 바탕이 되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카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태호는 이제 단골 손님이 되어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태호 씨, 오늘도 일찍 출근하세요? 지은이 익숙한 모습으로 아메리카노를 내려주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요. 태호가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때 망가진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선영이 반가워하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카페 한쪽에서는 김할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태호에게 반찬을 권하고 있었다. 태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웃고 있었다. 태호야,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야. 혼자 사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김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태호가 정중히 받으며 대답했다. 선영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태호가 이 동네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로운 손님들까지. 엄마, 요즘 손님이 정말 많아졌어요. 지은이 바쁘게 주문을 받으며 말했다. 그러게. 태호 씨가 오면서 더 활기차진 것 같아. 선영이 대답했다. 오후에는 태호가 직장에서 일찍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이거 카페에 두시라고 가져왔어요. 태호가 화분을 내밀었다. 작은 선물이에요. 어머,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선영이 화분을 받으며 기뻐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라벤더인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소중히 키울게요. 저녁 무렵 카페가 조용해지자 선영은 창가에 앉았다. 창문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햇살이 비치면서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다. 여보, 봤어? 태준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컸어. 선영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꿈꿨던 카페가 진짜 완성된 것 같아. 태호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 이루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이루셨잖아요. 태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이 카페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곳. 지은이 합류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배려가 뭔지.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는 동네는 평화롭고 따뜻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웃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영은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잘했어, 선영아. 이제 진짜 우리 꿈을 이뤘구나. 카페 마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처와 오해를 딛고 피어난 진정한 이웃사랑과 함께 삶에서 만나는 갈등도 결국 더 깊은 이해의 시작점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